What would happen if there was a full-scale nuclear war betwee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non-classified data, the aftermath might go something like thi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have nuclear capabilities and are obliged by NATO's Article 5 to defend the US. So Russia hits them too. 방금 보신 영상은 2023년 6월 공개된 영상인데요.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글로벌 싱크탱크가 제작했습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닌 양국의 핵무기 현황과 미사일 궤적, 대기 확산 모델링 기술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영상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핵전쟁의 공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충격적인 영상이긴 하지만 물론 시나리오 자체가 극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보유한 핵탄두는 11,000여 개인데 영상에서는 이 중 30% 정도인 3,600여 개를 사용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핵폭탄을 쏟아붓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건데요. 대부분 파괴력이 큰 전략핵으로 추정됩니다. 전략핵 사용은 자칫 지구 종말로 이어지는 만큼 실전에서는 제한된 타깃 지역에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더 자주 거론됩니다. 핵무기의 실전 사례는 인류 역사상 딱 2번 있었습니다. 바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사흘 뒤 나가사키였습니다. At 10:58 the morning of August 9th, the bomb was exploded above the city and in the towering mushroom, Japan could read its doom. This was more than a routine bombing. 당시 두 도시에서 총 23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피폭 피해자는 70만 명에 달했습니다. The weapon that destroyed Hiroshima back in 1945 had a yield of about 15 kiloton. So by today's standard, that weapon would be considered a low-yield warhead, even though it destroyed an entire city. But today, most weapons typically have yields in several hundred of kilotons. 더구나 당시에는 미국만 핵무기 실전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러시아, 중국 등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나라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핵보유국 어느 한쪽이 버튼을 누르면 연쇄 핵공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저위력이든 고위력이든 핵무기 사용 자체가 핵전쟁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2023년 6월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기로 접어들던 때인데 지금은 영상이 공개된 당시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러시아는 2023년 11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을 철회하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뒀고 최근에는 연일 핵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무시무시할 정도인데요. 10월 26일에는 이론상으로 사거리가 무제한이라는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브레베스트니크의 결정적 실험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불과 사흘 뒤에는 지구 종말의 무기로 불리는 핵추진 수중 드론홀의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세이돈에는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포세이돈이 깊은 바다에서 장시간 잠행하며 요격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내친 김에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핵추진 잠수함까지 진수했습니다. 중국 역시 시진핑 집권 후 핵탄두를 무섭게 늘려가는 가운데 핵전력을 강화해온 북한도 7차 핵실험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마저 핵실험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We have more nuclear weapons than anybody. We don't do testing. We've halted it many years ago. But with others doing testing, I think it's appropriate that we do also. 앞선 핵실험들이 중단된 배경에는 엄청난 환경 파괴와 인명피해 우려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우려에 더욱 불을 붙인 충격적인 사건이 1961년 저 멀리 북극해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무기로 꼽히는 차르본바 폭발 실험입니다. Две, одна,
0. Быстро увеличился в объем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секунд после взрыва диаметр пылевого столба составлял около 10 километров. 구소련이 개발한 차르본바는 위력이 50메가톤에 달했는데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30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1961년 북극해 구소련 영토에서 실험 당시 폭발로 피어난 버섯구름 높이가 60km를 넘었고 열기는 100km 밖에서도 3도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전에 투입됐다면 파리, 런던 등 대도시들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실험 사실이 공개된 당시에도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이 일었는데 이후에도 핵보유국들의 실험은 계속돼 첫 핵실험이 있던 1945년부터 1996년까지 약 50년 동안 2,000건이 넘는 핵실험이 이뤄졌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90년이 마지막이었고 미국은 1992년, 중국은 1996년을 끝으로 중단했습니다. 1996년이 왜 마지막이었냐면 그해 군사적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이 조약에 서명했지만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이 핵실험 재개를 천명하긴 했지만 실제 실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실험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추진 중인 핵실험이 핵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핵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What that really means is really smart scientists at the national labs are using supercomputers, lasers, and other really advanced technology to make sure that the nuclear arsenal is fit for purpose and that it will do what it's supposed to do. They can do this without any explosive testing. 이렇게 보면 땅이 꺼지거나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전통적인 의미의 핵실험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입에서 일단 핵실험이 나온 이상 푸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 민관에 핵무기 시험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핵실험을 재개할 조짐을 보였는데요. 결국 두 강대국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핵보유국들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바로 중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ucted over 1,000 nuclear tests. Russia conducted over 700. China has done less than 100 nuclear tests. And a lot of Chinese experts and officials have pointed out that China might be at a disadvantage in terms of knowledge of its arsenal and weapons designs because it just doesn't have as much testing data. And so if the taboo against nuclear testing was broken, if there was a return to more nuclear tests, China stands to gain way more from this than the United States would. 더욱이 러시아와 미국 간 마지막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가 내년 2월 만료를 앞둬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We are in the early phases of a new Cold War, yes. There's no doubt about it. Increased antagonism, norms, agreements falling away, buildup of nuclear forces, modernization of nuclear forces, etc. Those are all the indicators that can evolve into a sort of full-scale nuclear war, no doubt about it.